감사합니다, 회원님. 네. 자, 연삼각 상승 패턴에 대해서 반등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삼각 반등 패턴. 자,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던 패턴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그 뒤쪽에도 나오고요. 예나 지금이나 저 밑에도 적혀 있죠. 아주 오래전 구시대에나 지난 10년간의 롱숏 지랄 시대에도 됐는데 이거 쓴 게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2021년도에 개정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다른 쪽에도 하나 보도록 하죠. 이거 예전에 던 거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 여기가 안 바뀌고 있냐라고 하면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지나가도 계속 그대로다. 자, 그 잡주 매매 패턴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2000년도에 쓴 글이라고 얘기 드렸죠. 저 감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전인 들어가고 삼자배정 BW 같은 매전인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사 이름 바꾸고 태주주도 바뀌고 회사 이름 바꾸고 신사업 진출하고 그리고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먹고 도망가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회사 또 최대주주 또 바뀌고 회사 이름 또 바꾸고 BW 들어오고 신사업 진출 나오고 그리고 주가 끌어올려지고 먹고 튀고 주가 뭐 튀고 난 다음에 개박살 나고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패턴 이게 원래 언제 작성이 된 거냐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 날짜는 나오죠. 2014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개정을 해서 2014년이고요. 이거 원래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다시 바꾸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14년이고 방금 전에 차트에서 쓴 거는 2021년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시간 지나가도 지금도 바뀌고 있냐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우리 기관들이 안 바뀌었잖아요. 메이저가 안 바뀌니까 그 사이에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게 2개 이상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패턴이 있죠. 여기서 이 저점 추세로 그대로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찍은 2번입니다. 이 2번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1, 2, 3 이게 검은 실선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저 한국형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롱숏 깽판을 치기 전 이전 시대, 그러니까 15년 전 그 이전 시대에는 10중 8구는 이 검은 실선의 형태로 주가가 됐었는데 그 뒤쪽으로 들어가서는 이 밑으로 살짝 깠다가 돌아 들어가는 페일러 스윙이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입니다. 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근래의 확률 같은 경우는 더 심해졌죠. 최근 같은 경우는요 반대입니다. 이제 10중 8구는 깼다가 돌아가는 그림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극소수만 이 선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다른 거죠. 자 여기 보시는 이거 하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기본적으로 구조는 단기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위에서 주가가 빵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3중 바닥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걸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속임수로 까지는 구간이 이게 없어요. 이게 속임수로 까지는 구간이. 근데 지금은 10중 8구가 여기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지고 깨지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형태로 돌아간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이게 보시면 외형적으로는 이게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패턴 형태로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죠. 근데 이거 서로 다릅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락 후 반등 패턴입니다. 급락 후에 반등 돌아오는 거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베어플렉이고요. 이게 그 유명한 다시 깨진다라고 하는 이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지금 급락 후 반등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아래쪽에 보면요. 급락 후 추가 하락 패턴의 원래 4번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그냥 깨진다 그림이에요. 원래는 미국에서는 베어플렉 하락 깃발형 추가적으로 이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도로 깨진다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더 강하다라고 해드렸죠. 왜냐하면 주로 깔아내리는 게 공매도 가짜거든요. 내려갈 이슈가 있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 메이저들이 주로 수급 장난질을 해서 저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처럼 주로 수급 장난질을 해서 깨트려 놓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쳐놓고 밑에서 쇼커버를 해서 다 커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래 깨진다라는 패턴으로 되어 있는 베어플렉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요 사이 구간 요거 요 사이 요 띠로 있는 요 구간에 플래그 깃발 구간 사이가 요 그 사이가 삼각의 형태가 삼각이 연달아 이어지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 연달아 이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게 방금 보셨던 주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하락하고 난 다음 쪽에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이거는 그래서 이 연삼각 반등의 거는 저 밑에 주가가 개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 거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종목들 유화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 쪽에서 이런 깨지는 종목 같은 경우 연삼각을 거의 안 쓰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컵형을 쓰죠. 그러니까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요즘엔 다 이렇게 컵으로 되어 있는 이 컵형을 쓰지 연삼각의 패턴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져서 내려올 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쓰라고 하는 패턴이 아니고 이거는 그때 비해서 방금 전에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실제적으로 나왔던 종목에서들처럼 이건요 어떤 때 쓰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 화장품 주가 쓰일 수가 있죠. 네, 보이십니까? 이거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뭐 어떤 쪽이 됐거든 이게 업황의 문제가 잘 나가는 기초 요건 자체의 변화가 없이 주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나오자면요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깨져버렸다든가 그러니까 업황이나 전체적인 이슈가 아니고 종목 하나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목 하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전지 같은 종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비교적 덩치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면 하나 에어로도 멀쩡하고 현대로템도 멀쩡하고 하나 시스템도 멀쩡하고 S&T 다이너모 다 멀쩡한데 넥스원인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원이 급락을 하면서 나머지 애들이 깨진다든가 혹은 시장이 깨지면서 이 시장이 일시적으로 최근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고 깨져버리면서 작년 8월달 같은 때도 있었죠. 이렇게 작년 여기 올 4월 같은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때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져버린 이런 그림들입니다. 요런 그림들 쪽에서 멀쩡하게 잘 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그림이 나올 때 요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요. 저 바닥 쪽에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이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 돌고 그다음에 둘 돌고 이렇게 내려가서 살짝 깨트리고 내려간다는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깨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또 큼지막하게 그려가지고 역해된 숄더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플랫으로 플랫박스, 수평 박스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수평 박스로 연결시켜서 요 젠폭이 좁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의 형태처럼 결국에는 요게 밑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요게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밑에 쪽에서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 가지고 노리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반등해서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밑에서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다루는 연삼각 패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고가에서 들어오는 연삼각 패턴은 기본 목표대로 어떻게 잡죠? 이거 기본 패턴 목표치가 아주 간단한데요. 이 목표치를 어떻게 잡냐라고 하면 이 바닥 제1 삼각의 바닥에서 2 삼각의 고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1 삼각의 저점에서 2 삼각의 고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추세를 찍 꺼버리게 돼요.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표 타겟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얘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당연히 같은 업종이니까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BHI 당연히 똑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삼각 그림이다라고 이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이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해서 요게 그려드렸잖아요. 똑같죠? 1, 3각의 저점에서 2, 3각의 고점으로 쭉 연결을 시켜서 잡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그림하고 다르게 이 고가에서 눌리는 연삼의 경우에는 이게 플랫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이게 모양이 좀 다른데요. 밑에서 들어오는 저가 삼각의 경우는 저점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형태라서 이게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고가에서 눌리는 경우에는 이 삼각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삼각이 아니라 그냥 수평 삼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게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 쌍바닥 혹은 삼중바닥 하면서 이 저가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들어 올려진 짝공댕이, 들어 올려진 공댕이에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삼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구성의 형태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원래 쳐 올리는 패턴입니다. 저 올리는 패턴인데서 이걸 이렇게 이런 구조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구조로 만들게 되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야 다시 가나 보다고 다 따라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못 해먹죠. 그럼 못 해먹어요. 그럼 작전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에서 일시적으로 눌렀다 다시 쳐돌리는 이 휴식 구간 패턴인 연삼각 반등의 경우에는 거의가 대부분이 다 플랫형입니다. 이게 고가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라가고요. 1고점에서 크게 많이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평평한 거의 평평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밑에서 들어오는 이 베어 플랫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가 나오는 것과 달리 얘는 속임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이례적 케이스예요. 여기. 그래서 요때 설명을 드렸었죠. BHI 요 종목에서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아래로 들어갔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속임수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내려 들어왔다가 십자 긋고 양봉 들어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리버설에 펠러스 웨잉 붙어 있고요. 연삼각까지 가서 1, 2, 3 세 개가 다 겹치게 되는 겁니다.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 결과 보시죠. 어디까지 갔어요? 딱 그림대로 갔죠? 1저점과 2고점을 그려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타겟입니다. 타겟가 그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원 위치에 자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많이 나와요. 이거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집중적으로 이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게, 이거 어디서부터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저 앞쪽에서 저 2004년 5년도에 20년 전에 들어갈 때,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사이클을 얘기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요 종목하고는 조금 관련했는데 원래 앞 종목에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 말이죠. 현재 다음 조선주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 자 10년 후 2035년쯤에 대해서 조선주 사이클 또 들어옵니다. 그때쯤 돼서 조선주는 매번 10년 단위로 해서 5자 단위 근처에서 바뀌어요. 95년, 2005년, 2015년, 2025년. 이거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조선주의 경우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돌아 들어가는 그런 시즌을 맞춰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이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0년 전에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연삼각 패턴 미리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자, 여기 이런 종목이죠. 방금 그 자료 같은 경우 말고 제가 여기서도 비슷한 형태죠. 잘 가던 게 눌려져 가지고,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이렇게 눌려져 있는 기간 동안에 이평선을 하회하는 그림이 나와버리거든요. 오스코텍 여기 아닌데 중간에 보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다가 돌고요, 다시 올라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눌려 들어오고요, 또 눌려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위치까지 이건 좀 낮아요. 위치가 조금 낮게 들어가는데 요런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플랫형에 가깝게 어딘가 오스코텍이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2011년도 아니고 그런 구성이 나오지 않고 가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뒤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천재투자 TV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중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딱 때려잡아가지고 이런 걸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시간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패스하고요. 자, 같은 케이스 보죠. 이제 요런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에서 자동차 업종들 잘 나가면서 이제 이거 쭉 잘 나갔죠. 근데 급등을 해서 쭉 올라들은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거기서 올라가는 듯하가 다시 밀리고 올라가는 듯 이렇게 돼야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2월 달에서 지가서 다시 올라 들어간 게 5월 달이니까 3개월을 지금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자 그러고 달려붙은 사람 같은 경우 이 3개월 지나간 돈이 이게 버티겠어요?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못 버텨요. 그래서 기본 목표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수 종목의 경우에는 아까 같은 건 그게 기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종목은 예전에는 절반 이상이 넘어가질 않았고 지금 판때기에 박혔다 그랬죠. 지금의 경우는 절반이 앞에 들었던 지금 여기 BACI 같은 경우를 보던 것처럼 요것도 이제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거 과거에는 여기 올라 들어가는 구조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흐름이 이쯤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어김없이 꺾여요.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고 그냥 꺾였는데요. 요즘의 경우에는 이거를 넘어가는 숫자가 역시 또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위로 당기고 패고 하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예전보다 월등하게 더 강력하게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볼까요? 여기 보시죠? 자 1삼각의 저점에서 2삼각의 고점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닿는까지 여기까지를 일단 기본 목표 구간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본 목표 구간. 그래서 이 기본 목표 구간 들어온 다음에 선명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거 안 나왔죠. 이거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잘라내서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끌고서 또 오버되는 위치까지 다음 목표까지 그대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아래로 조금 더 넘어가고 갈까요? 여기도 그렇죠. 이때 2021년인데 2021년 롱숏이 판때기를 난장판 지는 이 시점에는 여기도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 쓸 때 2021년도에도 이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더해졌죠. 예전에는 저기까지가 오른다가 대부분의 어쩌다가 간혹 넘어가는 종목도 있자 했는데 지금은 롱숏이 그냥 난장판 쇼를 벌이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반대로 10중 8구는 저 선을 넘어 들어가고 어쩌다 한두 개 정도가 저기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시세가 굉장히 좋은 그래가지고 이거 두려워가지고 못 사고 있던 종목들을 뒤에 따라 들어가서 벌 수 있는 요겁니다. 이거는 이엔드들이네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도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실까요? 여기 이제 E&D 이제 2차 전지들 했던 거 여기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역시 실제적으로 먹었던 종목이죠. 이거 딱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실제로 이거 딱 그림 보고 들어서 이제는 이제 마구 튀어들어왔던 얘기죠. 튀어 들어갔다가 눌리고요. 61선 이하로 눌리고 다시 올라 들어왔다가 윗선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여기는 이제 조금 올라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됐죠. 위로 아래로 들어지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위로 들어지는 것보다 플랫형으로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들어올리지는 경우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리지는 경우 같은 경우라 그러면 더 좋죠. 왜냐면 올라간 쪽이 진폭이 더 확대가 되니까. 플랫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각도가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플랫으로 진행된 경우는 이렇게 낮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위로 올려지는 구조였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삼각이 위로 저 위에 제가 표시해놓은 자리에 이런 때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구성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1저점에서 2고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이 케이스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니까요. 목표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앞서 이 시세에서 이만큼은 이미 반영을 상당 부분의 시세 반영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세 반영 여부 같은 경우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100% 이상 많이 나온 경우 같은 경우 거의 수평 플랫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 들어갔어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온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추세가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파동 그리면서 그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연삼각 패턴의 경우도 플랫편 연삼각이 아니라 위가 이렇게 들어올지는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요거 살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해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요거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전에 미친듯이 들어갔다가 쭉 눌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60일, 120일. 그래서 주로 요런 쪽에서 까내려가게 되면 이건 내리는 걸로 보이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가에 또 혹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건 꺾인다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거 그거 노리고 이런 거 그림 만드는 거예요. 이거 꺾인다로 해석을 하고 그런 거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연삼각 구조에서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밑에 쪽에서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서 이제 저점에서 연삼각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 고가에서 나오는 종목들보다 올라가는 게 확연하게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나오는 게 주로 업황 강세주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 종목에서도 이게 구조가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업황 강세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 친다 그러면 전력, 방산, 조선, 원자력, 화장품 여기서 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위치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화장품에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가장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쪽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화장품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먼저 눌려졌던 쪽입니다. 이렇게 선제 조건이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가 눌려진 다음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치고 올라갈 만한 뒷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 수급 파괴력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서도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주가가 계속 아까 그 롯데케미칼처럼 이런 개판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밑에서 그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 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것만 살펴보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런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구조가 나오질 않고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 들어온 다음에 내려왔다가 두 번째 삼각 저점이 첫 번째 삼각 저점을 못 뚫고 밀리는 이 케이스, 이거 나가립니다. 연삼각 패턴에서도요, 위에서 지금 들어갔다가, 자, 이게 시세가 이렇게 들어갔던 종목이 눌렸다가 하나 삼각 만들고 두 번째 삼각이 이렇게 밀리는 케이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연삼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삼각이 아니라 이 케이스 올라 들어가는 패턴은 따로 있죠. 다중 삼각 역전형.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 어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수 같은 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동바닥 삼각 역전형 이거는 이제 종목이 아니라 지수 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지금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여기 우리 다른 조례의 종목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그전까지 이렇게 겁나게 잘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겁나게 잘 나오고 있었답니다. 종목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었어. 근데 갑작스럽게 뭐가 덜커덕거리면서 걸리면서 주가가 깨진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상황이 바뀐 게 있냐 그러면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 들어가는 게 이게 못 가죠. 이렇게 못 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바닥이 몇 개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삼각을 또 만들죠. 여기서 삼각을 또 만들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바닥 쪽으로 본다 그러면 바닥이 지금 들어왔다가 또 살짝 조금만 삼각 나와가지고 또 들어왔다가 올라 들어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 들어왔다 내려왔다가 또 살짝 조금만 만들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도 결국 맨 마지막에 페일러 스윙 만들어가지고 쳐돌리죠. 이래서 페일러 스윙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페일러 스윙 다시 설명드릴 별도의 시간 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연삼각이 아니고 이 케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패턴의 경우는 이 다중삼각 역전형 이 페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뒤에도 IMF 때 있었고요. 우리 지수에서 4번 나왔습니다. 지수에서. 우리 증시 전체 역사에서 4번 나왔어요. 이거 여기도 있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연락에 가고 있다가 연락에 아주 미친듯이 환장을 하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거 갑자기 뚝 떨어지죠? 반등 또 그래서 돌아 나왔다가 또 밀리고요. 조그만 삼각형 하나 또 만들어 놓고요. 또 들어오는데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삼각 크게 하나 둘 다 만들었고, 그리고는 또 만들고 또 들어오고. 이거 지금 몇 개입니까 바닥이? 자, 2중 바닥 아니고요, 3중 바닥 아니고요, 4중 바닥 아니고요, 이거 5중 바닥입니까? 이거 5중 바닥이라 해야 돼요? 몇 중 바닥이라 그래야 돼요? 1, 2, 3, 4 5중 바닥이네요. 그래서 3중 바닥, 2중 바닥, 쌍바닥 아니고 다중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 바닥 역전형 패턴이에요. 이거 종목에서도 이런 그림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가는 겁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요 근처로 이런 형태의 큰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죠. 지금 종목에서는. 자, 기간이 꽤 깁니다. 기본 다중바닥 역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 기간이 3개월이에요. 만드는 구간이 좀 깁니다. 연삼각 같은 경우는 3개월 걸리는 구간이 아니고요. 저가에서 내려 떨어진 구간 말고 바닥 구간만 있지만 절대 한 달을 넘어가지 않고요. 한 달이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고요. 다중바닥은 앞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삼각을 계속 만들면서 물량들 다 털어내게 만들고 돌아들어가는 패턴이니까 바닥 구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지금 두산 에너빌 넘어 들어가고 있는 지금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이중 바닥이 아니라 이게 그런 형태죠. 주가 올려 들어가서 이제 크기가 좀 너무 좁다라고 해서 그냥 사실상은 이제 플랫편 구조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밑으로 뭐 지금 여러 개 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왔다가 하나 들어갔다 들어왔다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가에서 들어가서 이 위치가 첫 번째 삼각보다 두 번째 삼각이 낮은 경우에는 바로 감아서 돌리는 패턴이 아니라 늘어지는 패턴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지쳐가지고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떨어지고 나고, 그 얼마나 길어요? 기본 3개월이거든요. 미쳐버리죠. 그래가지고 에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빡 하고 빼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아주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2004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그래가지고 와 반등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 자빠졌어요. 이게 얼마냐 이게 5월달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야 진짜 가나보다 해가지고 뒤에서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건 이건 지금 8월달입니다. 3개월이 걸렸죠? 이거 안 나가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우리 성질급한 한국 개인들이? 이 성질급한 한국 개인들이 이거 안 나가겠냐고. 이게 치고 들어갔다가 빠지고 올라오는 것 같더니 결국에 직전 고점도 찾지 못하고 또 밀려 들어오고 그랬더니 야 이번엔 3중 바닥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올라가는 것 같더니 앞불사 또 직전 고점 근처도 못 가고 떨어져요. 다 나가죠. 다 떨어지고 나가면 그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게 된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다 제풀이 지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패턴의 요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현재 이 연등각 패턴이 작동이 가능한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강한 테마주,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시세의 개별 세력주 시세의 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종목 같은 경우는 SGA 같은 종목이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 개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이 SGA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이거 지금 이거 옛날 거라 가지고 저 SGA 가서 보겠습니다. 됐죠? 요게 이제 삼각을 하나 더 만들면 딱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요게 사실상 이게 연삼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요게 눌려 떨어진 다음에 삼각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목표가도 자동으로 도출되는
굉장히 유력한 패턴들 요런 구조 내에서 요런 그림들 나오는 종목들 찾으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BH나 그런 것들처럼 그냥 먹는 거야. 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 이제 걸려 딱 돌아나가는 하면서 그냥 다 때려 갖다 박아 넣어버려도 거의 무조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승률이 높은 보장되는 패턴 중에 하나, 대표적인 보장되는 패턴이죠. 자, 연상각 패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활용들 잘 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요 종목들 종목 분석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좀 열심히 눌러주십시오.